인천의 한 주점에서 손님인 남성과 가게 주인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십니다. 남성은 주점에서 나왔고 가게 주인은 다음 날 쓰러진 채 다른 손님에게 발견되는데요. 여성은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을 조사했고 손님이었던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손님과 가게 주인,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손님과 가게 주인이 술을 마셨는데 가게 주인이 다음 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아하, 이게 뭐 어떻게 된 상황이죠? 네,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의식이 없는 60대 여성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서 사건이 시작된 건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한 유흥지점에서 60대 여성 사장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 여성이 잠들자 이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했고요. 그리고 이 남성은 가게를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 날 이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경찰은 마지막 손님이 이 남성인 걸 확인을 했고 체포를 해서 살인을 했는지 이런 걸 추궁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여성이 이제 잠이 들고 그 틈에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고 다음 날 아침에 이 남성은 혼자 그 주점을 빠져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손님이 와서 그 숨진 여성을 보고 신고를 했고 CCTV 등을 조회해 보니까 일단 이 남성이 마지막 손님이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체포를 한 거죠. 자, 소장님, 그러면 이 남성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남성은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한 건 맞다. 그런데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어려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성관계의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혐의를 부인한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여주인 사망 원인이 뇌출혈이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지금 경찰에 낸 상태입니다. 자,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움직이는 사진이 증거다. 박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이 사건이 지금 사람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한 자와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고요. 과연 살인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어떤 사망인지 또 다른 어떤 범죄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 용의자, 이 남성이 제시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휴대폰에 찍혀 있던 사진인데요. 그 사진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휴대폰으로 성관계 이후에 사진을 3번 정도 찍었다 하는데 그때 여성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관계를 했는 건 맞고 그때 당시 죽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진이 뭐냐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폰이라는 기종을 씁니다. 미국 기종. 그 기종은 라이프 포터라고 딱 누르면 앞뒤로 한 1.5초씩 딱 움직이다가 딱 멈춥니다. 딱 찍으면. 모르는 사람 모를 거예요. 다른 한국 기종 쓴 사람 모르겠지만 삼성도 있어요? 삼성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폰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딱 움직이다 딱 멈추는 게 딱 보입니다. 그게 지금 담겨 있어요, 사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용의자의 말이 그 부분은 맞는 거죠. 일단은 움직이는 과정이 있었고 또 찍혔던 것도 있고 이게 담겨 있기 때문에 살인 부분은 좀 빠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촬영한 그 사진이 불법 촬영을 한 그 사진이 자신이 살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오히려 증거가 됐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상에 사실은 그 불법 촬영하면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으면 그걸로 처벌해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이제 살해 의도가 있었냐가 살해했냐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진을 보니까 살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의자가 살해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아이러니컬한데 그 증거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사실. 예. 자,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영장이 기각이 됐었어요. 네, 이 남성이 검거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일단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이 남성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을 했고
지불 금액인 20만 원이 피해자 옷 주머니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숨진 걸 모르고 단순히 만취한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허.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혐의들로 이제 기소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의식을 잃었을 때 성폭행하게 되면 중간간이 되거든요. 아까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성폭력 특례법상 불법 촬영인데 국가수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뇌실려로 사망에 맞는 것 같고 약물 반응이라든지 독극물 그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찰에서 볼 때에는 외상도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러면은 그 여성이 어떻든 지병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중간간이라든지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한 사람과 가장 뭐랄까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뜨기 전까지는 살아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어제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범죄가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살인도 가능한데 살인은 지금 빠진다고 보면요. 알리바이가 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간 그리고 성폭법상의 불법 촬영죄, 중간간 촬영 두 가지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 재판부는 이 두 가지 혐의 유죄를 인정을 합니다.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 일단은 뇌경색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피고인 자체가 다만 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 움직이지 못하고 좀 이상하다는 거, 그거는 알았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심신상실 상태, 뇌경색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성폭행도 했고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체 사진도 찍어버렸다. 그렇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봐서 징역 3년을 이제 선고를 했는데 다만 유족들이 이제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중국 국적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 뭐 살인까지는 하진 않았기 때문에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럼 사망 원인이 뭐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급성 뇌경색으로 이제 일단은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도 지적을 했듯이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있는 상황하고 뇌경색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거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될까요? 저는 이게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부가 저는 지적했듯이. 상대가 아프다,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다, 도리어 이 사람을 안전하게 좀 쉬게 해주거나 혹은 또 뭐 굉장히 인류애가 있는 사람은 병원으로 데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뇌경색이 일어나면 그 증상이라는 게 뭐 그냥 감기 앓는 정도로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몸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사망했고. 예. 근데 그 여성을 보고 성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대가를 20만 원을 준들 그게 무슨 뭐 소통에 의한 대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주머니에 넣어놓고 나왔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살인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저는 반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3년? 글쎄요, 좀 너무 작지 않나요? 예.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제가 뭐 의사는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심신상실 상태인데 뇌경색의 상태하고 음주의 심신상실 상태 구별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뇌경색이라 그러면 사실 대화 불가능했을 것 같고 상당히 축 처지는 모양새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박성희 선생님 말씀처럼 이 피고인은 그냥 무시하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응급조치를 그렇죠. 하지 그 부분 않은 데 때문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한 책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걸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인과관계를 좀 따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언제 사망했을지 정말 뇌경색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구했으면 반드시 살았을 것이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됐다 그러면 부작위한 어떤 뭐 살인죄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데 두 사람 자체가 지금 뭐 성매매라든지 이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는 또 없다고 봐서 아마 기소를 안 했고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